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또 선배와의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우리 학부의 메머드 선배죠? 네, 1기 10학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음영배 교수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배 교수입니다. 이렇게 김성덕 교수님께서 또 인터뷰를 어, 해주, 해주신다고 하셔서 흔쾌히 저도 이런 인터뷰가 너무 좋아서 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체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어떤 선배들을 따라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교수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서 나도 저런 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머드 선배죠. 10학번으로 이제 백수대학교 스포츠과학부 1기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그 운동의과학과라는 그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과를 들어가서 체육 계열이긴 한데 그 손상 및 재활 관련된 그 전공을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이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초빙 교수로 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1대1 PT 재활 관점에서 1대1 PT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센터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어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어요. 너무 바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우리 후배들한테 혹은 제자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가볍게 질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문 교수님 MBTI 뭔지 아세요? 저는 ENFP가 나왔습니다. ENFP. FP가 나왔습니다. ENFP.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E가 아닌 것 같은데 E가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의아스럽네요. 완전 E는 아닌데 네. 좀, 저는 I 성향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수님하고 만날 때는 I인데 다른 그렇구나.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E라서 위계나 나이가 차이가 예, 났을 때는 예, 네, I고 또 말을 이제 좀 아끼고 친구들이나 이제 네, 제자들 앞에서는 E로 바뀐다. 네, 네, MBTI는 사실은 기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변화의 크기가 크지 않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 이야기는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재에 있는 DISC 행동 유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디스크 행동 패턴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행동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건데 MBTI의 E형이 디스크의 I형이에요. 사교형.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이랑 무언가를 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아마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을 때 이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는 교수 직업 그리고 또 1대1 퍼스널 재활 트레이닝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하나 뭐 그냥 생각나서 질문 드리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처음 만나고 이랬을 때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먼저 건네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먼저 말씀을 건네는 편이세요? 전에 교수님이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선배거나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이거나 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을 일부러 실수하지 않으려고 좀 아끼는 편이어서 먼저 말을 걸기보다 약간 누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정확한 답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성향이죠.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말을 좀 아끼는 편이고 그리고 동년배나 뭐 한 살 위, 두 살 위나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뭐 오늘 밥 뭐 먹었냐 그리고 지나가던 길에 갑자기 누가 생각나면 전화해서 뭐 오늘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카멜레온 스타일이시네요, 네. 완전히. 아까 ENT, FP. ENFP. 네. 그러면 외향형이고, 네. 직관형이고, 네. 감정형이고, 네. 인식형이네요. 네. 어,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상당히 다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수업을 통해서 MBTI 검사할 테니까 한번 MBTI 검사를 해서 뭐 그걸 맹신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직업을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MBTI 말고 이제 그 홀랜드 검사라고 있습니다. 직업 검사도 S형 유형을 보면 레이상 모형을 해서
나의 성격과 직업 성격이 유사한 거를 찾아보는데 지금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아마 그 레이상모역에서 SA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형에다가 그 다음에 약간 간습형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지만 사회가 갖고 있는 간섭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진로 심리 도구의 결과값과 직업이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값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좀 자기한테 맞을 수 있어요. 적합도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교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제 편하게 터치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체계는 또 다른 거니까요. 아마 학부 때랑 틀리게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원래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교수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 한 대학교 3학년 여러분들 때쯤에 생각했던 것 같고, 그때 저희 동기나 이제 아마 1년 후배들은 아마 다 모두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때쯤부터 이제 애들이 좀 동기 애들이 알고 있었었고, 그때도 그래서 웨이트장에서 이제 네. 논문 보고 맞아요. 외국 웨이트. 논문 보고 또 이제 교수님 도와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네, 이제 맞아요. 리뷰도 서로 해서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서준희 교수님 방에서 거의 아침에 네. 아침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했었어서 지금 보면 한 12년, 11년, 12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가 된 것 플러스 알파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기운이죠. 아, 기혼이세요. 네.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했답니다. 네, 아이도 있으신가요? 네, 애들도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하니까 복수형인데 몇 명이나? 애들은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네. 4학년이고,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네, 둘째가 8살, 10학번인데 그렇게 예. 둘째 그럼 셋째는 셋째는 6살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보다도 많으시네요. 네. 결혼도 일찍 하셨고 또 뭐 아직은 초빙 교수이긴 하지만 이제 뭐 교수 포지션을 갖고 계시고 우리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겠는데요. 어떠세요, 동기 사회에서? 근데 좀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들 축하해주고 있고 주위에서 이제 부러워하는 친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교수 된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안정적이게 가정을 이룬 거 그것들이 지금 제 나이대에서 지금 가장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가 일찍 시작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 요즘 결혼 시작하는 나이인 시점이어서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장가를 잘 가야겠다. 이제 그런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걸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수님은 자격증은 뭐가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얼마 없는데 그 생활체육 지도 자격증 보디빌딩 있고 그 다음에 운동사 카셉 자격증 운동사. 그 두 개가 가장 메인이고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자격증 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력은 우리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출신이시고 석사와 박사는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학위를 네. 마치셨고요. 박사 논문 제목이 뭐든지 혹시? 요추 신전 기반의 체간 조절 운동이 편평등 증후군 환자의 근생리학적 및 임상학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박사 주제를 듣고 쉽게 들리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도 되고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쿨하게 공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교수자로서의 모형 말고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대표로서의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센터가 이제 트레이닝, PT 혹은 재활 이런 표현으로 명명되는 게 맞죠? 네. 정확하게 그 상호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상호가 스포츠 시설업이라서 1대1 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시설 업종이 들어가고 네. 1대1 PT 그리고 상호는 메디인스트롱 메디인스트롱입니다. 과천에 있고요. 네. 원래 천안에서도 잠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메디인스트롱 그리고 그러면 그 처음부터 그 사업장을 바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 단계가 좀 많이 있었고 단계가 있었다. 네, 그 이를테면 일단 처음에는 일단 제가 일찍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학생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일을 좀 했었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트레이너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트레이너를 시작하면서 이 전공에 대한 지식들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딱 여러분들 지금 포지션인 것 같아요. 딱 재활 쪽에 관심이 좀 많았고 선수 트레이닝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일단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지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어서 아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치료사로 이제 일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초보 단계에서 트레이너 아니면 병원에서 운동치료사로 이제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재활팀장 병원에서는 재활팀장 혹은 이제 일반 PT 센터에서는 이제 팀장, 매니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엔 이제 센터장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직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센터의 그 성향이 있는데 제가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센터 성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센터 대표가 이제 이 PT샵을 아니면 병원을 어떤 컨셉을 만드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 환자를 주로 받는 병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병원은 무릎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서 무릎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있을 거고 PT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PT를 하는 주 센터가 있을 거고 야구 선수 프로 출신인 사람이 센터를 하게 되면 야구 선수 위주로 하는 PT 센터가 있을 거고 재활은 재활 PT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 지식이나 이런 이론적인 걸 더 공부하면서 배우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재활센터를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대표는 아니지만 이 센터장으로서 이제 혼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모집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제 스스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한 개를 사업장을 이제 만드는 단계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뭐 굉장히 짧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네.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부터 저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센터를 네. 이끌게 하셨던 것 같고 또 바깥에다 지점을 차리고 또 이제 독립하는 그 과정까지. 네. 무엇보다 이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 운동사를 갖고 있고 바디빌딩을 갖고 있어서 그런 쪽의 직무는 조금 많이 능숙할 텐데 마케팅 이런 건 어떻게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직원일 때 그리고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딱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센터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혼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마케팅이라는 거. 제가 아무리 뭐 실력이 좋든 실력이 없든 결과적으로는 이걸 포장해서 상품화 시켜서 이걸 소개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막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마케팅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원들을 뽑을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SNS를 얼마나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실기 이런 것도 보지만 SNS 활용도 그리고 SNS는 여러 가지 인스타, 뭐 블로그 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자기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활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마케팅은 SNS 마케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다 올려서 노출되게 만들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찾아오게끔 하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였나요? 네, 그 프로세스가 가장 크고 그다음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지인들, 네트워크, 지인들, 네, 뭐 이런 거. 연계되는 것들. 네. 그렇군요. 이거 되게 신뢰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SNS를 통해서 네. 막 회원들이 막 직접적으로 연락 온 케이스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평균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거의 일단 이번 달 말고 저번 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명? 30명 정도는 지금 신규 사업자 네, 신규로 30명 정도는 문의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30명 이상은 되고 거의 한 30명 정도 가까이 이제 보통 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친구로 되어 있고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네. 콘텐츠를 여길 와라라고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어디가 불편한 사람한테는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주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고 또 해당 소비자가 그 질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연결까지 하게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프로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나 또 SNS로 연락이 오나요? DM으로? 네, 주로 이제 네이버 일단 여러 개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톡톡이라고 하는 그런 채팅으로 연락이 오고 또 센터로 올 수 있고 그리고 인스타는 DM으로 올 수 있는데 DM은 주로 많이 오진 않고 주로 거기 연락처를 적어놨기 때문에 개인 연락처로 이제 연락이 주로 오게 되고 보면은 이제 제가 인스타로 올렸던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수술 재활에 대해서 많이 올렸는데 ACL이라든지 뭐 골절 이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좀 릴리스를 좀 많이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적어도 한 8명 정도 오신 것 같고 근데 그게 뚜렷하게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 부분 파트에서 우리가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올리자라고 하면 그 파트에 대한 확실히 연락이 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걸 올렸던 이유는 저희 새로 오신 선생님이 병원에서 오래 일했고 그 골절하고 이제 수술 후의 재활 무릎 쪽 관련돼서 너무 자신 있어 하시고 그 부분을 자기가 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나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 그런 회원분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 연락처나 센터 번호 그리고 네이버 톡톡 이걸로 주로 이제 문의가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은 뭐 바디빌딩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PT가 될래요. 아니면 운동을 가르칠게요. 아니면 스포츠 지도자가 될게요. 해갖고 지도하는 영역이라던가 가르치는 영역이라던가 코칭하는 영역에 몰두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전공자는 그걸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치우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맥락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 소질이 있다고 학교 다닐 때 느끼셨어요? 그런 소질이 있다고는 못 느꼈는데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냥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이제 해부학 또 스포츠 재활 그 손상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 이론적인 것만 접했었지 사실 저도 이제 학부생 때 3학년 4학년 때 일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학생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어떤 회원분이 이제 운동하는데 바나나를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단백질이니까 먹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탄수화물 아닙니까? 탄수화물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식이 없었던 네. 그런 초창기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때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소질이 없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그 MBTI 성향이 ENFP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또 계획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성격은 아니라서 좀 제가 사는 그런 인생 좌우명은 아니지만 좀 전략은 벼랑 끝으로 저를 몰아요. 절실하게 네, 절실하게 만들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그 분야에서 제가 잘하는 거, 막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이 방향에서 좀 인기가 없네 라고 하면 또 다른 방향에서 좀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런 전략으로 계속 하다 보니 계속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절실함 그리고 또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익히는 것들 네. 그럼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제가 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한테도 롤이 있었습니까? 사실 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막연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스포츠과학부의 전직 교수님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후배들은 뭐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또 10학번에 또 우리 선배 한 분 또 계시잖아요. 김지웅 박사님도 있고 네. 또 학교에 수업은 나오지 않지만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뭐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생들하고의 모임도 연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 졸업생 세미나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번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그리고 올해 겨울 그래서 거의 1년에 2번 정도를 이제 방학 시즌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자기가 어떠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혹은 어떠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 뭔지에 대해서 세미나식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열고 있고요. 점차 이제 그게 지금은 인원이 한 20명 이내로 줄여서 하고 있지만 점점 30명, 40명씩 졸업생이 많아질수록 늘 수 있는 추세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지식적인 정보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교류하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거의 대부분 사업주들이 많으니까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자기가 컨셉을 잡아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백석대학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네,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간에 연결된 힘에 의해서 도울 일과 협업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참여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졸업생이어야 일단 되는 게 졸업생이 첫 번째고.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조건 같은 건 있지 않고요. 뭐 누가 사업자가 있어야지 온다, 아니면 뭐 직원이어야 온다, 그런 건 없고, 졸업생 이후에 이제 그 세미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2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참여하는 졸업생 수는 몇 명 정도, 몇 팀 정도 되는지. 지금 20명 인원을 항상 제한을 두고 있어서 첫 번째도 20명, 지금도 이제 20명 두 번째 왔어야 되는데 이제 2명이 당일날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18명 해서 지금 현재 20명 남짓한 네, 20명 정도. 각자의 어떤 사업장을 갖고 있고 네, 혹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자기들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커뮤니티 같아요. 아마 이제 COP라 그래서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지식 실행 공동체, 이제 이런 이제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마 우리 교수님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 후배들, 뭐 지금은 사실 약간 자연과학 베이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졸업생을 되고 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학교 다닐 때나 전공 얘기하는 거지, 학교 졸업하면 체육학사에서 스포츠 건강관리니까 스포츠 건강관리만 세일즈하고, 스포츠 경영이니까 뭐 스포츠 마케팅이니까 스포츠 마케팅만 세일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이 만약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사업주가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오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이지만 임상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임상을 나가려면 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혹은 임상을 나가려면 어떤 자격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지침들. 왜냐면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음영배 선배가 아니라 음영배 교수님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면서 멀어진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답변은 선배로서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제 강의를 일단 들으셔야 되고 관련된 전공 좋아요, 유튜브도 있으면 좋아요랑 네, 팔로우 이런 거 다 좋아요, 해주셔야 될 것 누르셔야 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마음가짐부터 얘기를 들면은, 마음가짐 태도. 같은 게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당연히 이제 임상 현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회 거기 가서 선배나 후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이제 환자라든지 회원을 받았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요? 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적용했을 때 왜 안 나아지는지, 혹은 왜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계속 뭔가 왜 그렇지라고 좀 찾아보게 되고,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뭔가를 이제 알아보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첫 번째가 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책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관련돼서는 일단 당연히 기초적인 지식들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데, 기타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일단 근육의 기초 해부학이죠. 기시정지 이런 근육들을 외워야 되고, 또 기능 해부학적인 그 부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가지만 알고 나와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녹여들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사실 주로 이제 카셉에서 나오는 그런 자격증이나 건강운동관리사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선에 대한 공부 지식은, 기초 지식은 쌓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이제 잘 만들고 정리를 해놔야지만 내가 어떤 운동을 처치했을 때 그게 효과적인지 안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 케이스가 점점 정리되면서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가 될수록
이제 자기의 지식이나 이러한 그 경험 그리고 그런 스킬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교수님이나 이걸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나 공통성이 있다면 이제 체육 학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체육 학사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건강관리 영역에서의 상위 자격이 이제 건강운동관리사인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졸업이 돼야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성취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들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면서 보면 카타나 카셉 자격증을 많이 트라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되게 저는 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그거를 못 받쳐주는가. 그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못 받쳐주진 않는 거. 저도 이제 그 운동 그 자격증을 했을 때 생리학 부분은 항상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만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오문희 교수님 수업도 듣고 이제 선희 교수님 수업은 생리학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생리학적인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충분했다. 네. 그래서 다 100점을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생리학 부분은. 근데 항상 그 해부학적인 게 항상 애로사항이 이런 그 부분을 계속 사실 저도 건강운동관리사를 1회 때 봤었거든요. 1회 때 봤었는데 그때 1회 때 봤을 때 생리학 만점. 그러니까 이런 병태 생리학 만점. 이런 건 다 운동보건검사 만점 받았는데 거의 진짜 만점 맞아 붙었구나 했는데 한 가지 손상 쪽이 그때 과락이 났어요.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짜증나서 안 봤는데 시간도 없었고 일하느라.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 학부생 애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도 이 분야에서 교수를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 그런 배고픔 때문에 처음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학부생 때 들었었던 거고 주로 이제 이 교수님이 되시는 분들 보시면은 주로 유명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유명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리학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이제 생리학적인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생리학의 학문을 위한 연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배고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제 카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쪽 분야를 좀 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비싼 돈을 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어떻게든 취득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처절함이네요. 네, 처절함, 간절함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더 공부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구나.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PT가 있죠,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고, 근데 퍼스널 트레이너도 재활을 담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무슨 짐, 무슨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렇게 퍼스널 트레이너와 무슨 재활센터, 무슨 재활 이런 퍼스널 트레이너가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표현은 같지만 그 직무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동생리학 기반이라든가 트레이닝 방법론 기반에서는 충분히 퍼스널 트레이닝 일반 짐을 할 수 있는데 재활이나 상해로 올라가게 되면 질환별 관리라든가 우리가 펑셔널 트레이너 개념으로 올라가야 되는 개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구분을 진다면 PT를 할 거랑 펑셔널 트레이너 할 때랑 공부를 어디가 더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걸 좀 더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재활 쪽 펑셔널 트레이닝이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여기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반 트레이너를 하는 거는 솔직히 4년제를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영양학을 배우고 생리학을 배운 여러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 기능적 그런 기능에 관련된 재활에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학부를 졸업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학부를 안 나온 선생님들을 이제 센터에 초빙해서 이제 운동을 시켜보고 직원으로 써보면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인슐린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제 뭐 근육이 뭐 어떻게 재활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모르나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야 돼서 사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기본 소위 베이스가 얘기해서 이제 18세 이상의 생활스포츠 지도자의 보디빌딩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과 4년제 체육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차이가 있고 네. 그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PT와 펑셔널 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PT를 하다 보면 펑셔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내 회원이 갖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이랑 더 많은 티칭이 나와야 되니까 네. 4년제에서 배웠던 교과가 계속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혼자 얘기하고 우리 교수님이 또 정리 잘해주셔서. 네. 네. 생각보다 이게 그 짧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네, 우리 저기 교수님 이제 시간 보내드려야 되고 바쁘신 분이니까 다음번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격으로 체육학 전공자한테 진로 수업을 하면서 정말 유튜브처럼 우리 전공자들이 한 두세 명이 앉아서 대담식으로 하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를 차리는데 이제 트레이너 입장에서의 접근과 관리자 입장의 접근, 또 마케터 입장의 접근. 야, 그건 이렇게 해서 마케팅 하는 거야. 그건 이런 사람들이 올 거니까 이런 사람들도 표적화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그 가상이지만 센터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수업들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교수님 또 뭐 김지웅 박사님 또 우리 선배들도 있습니다. 1사학번에 인천에서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1학번 있고 제가 곳곳에 취재 아닌 취재를 좀 하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메머드 선배 10학번 음영배 선배 음영배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